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0일 오후 5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대북 풍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대북 확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사실상 쓸 수 없거나 쓰기가 어려운 무기입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나 대북 풍선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즉 어느 것이 상대방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우리 군이 지난 18일부터 휴전선에 걸쳐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젊은 북한군의 머리에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지 지금 조선일보가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탈북한 것이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일규 52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 그리고 다른 고위급 외교관이 지금 탈북 행렬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어제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북한 외교관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들이 김정은 정권의 비윤리적 행태에 수치감을 느껴 자유의 품으로 왔다 라고 전하면서, 우리 군의 대북방송은 이일규 참사가 자신의 처지를 넥타이맨 꼭제비라고 표현한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즉 북한 외교관들은 넥타이맨 꽃제비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상납으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라면서 탈출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일대 지뢰 매설 작업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장윤정 가수의 올레라는 노래도 들었다고 합니다. 올레라는 노래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올레 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올레 올레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휴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 품으로 안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많은 북한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폭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취미를 폭넓고 깊게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덕후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에도 덕후가 있다 면서 김정은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게 일본이 만든 농구 만화 슬램덩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신은 미국 문화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문화를 떠받들면서 북한 주민들은 문화 깜깜이로 만드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군은 오늘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지역 확성기를 사흘째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방송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가동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대책을 내놓을지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이 대북 방송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대북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특히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고, 이 방송 내용이 소개해 드린 것처럼 재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음악도 틀 것입니다. 노래도 틀 것이고, 올림픽 때는 아마 올림픽 중계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제 축구 경기를 중계를 하면은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 북한 진영에서 젊은 병사들이 와 하는 환호를 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북 풍선 작전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북한 체제가 아마 휘청할 겁니다. 지금식으로 민간인들이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군이 나서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민간 운동으로 민간인들도 합세해가지고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을 보내고, 그 풍선에다가 $1짜리, 그리고 뭐 종교단체 같으면 성경, 불경 넣고 또 초콜릿 같은 것도 달고 해서 매일 북한으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대북 풍선을 보내면은 그게 평양 상공에서 비 오듯이 떨어지도록 타이머를 딱 맞춰 놓으면은 북한이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보낼까요? 이번에 잘된 것은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시시한, 아주 자폭적인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때려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약점입니다. 오물풍선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 말이 김정은이나 그 밑에 직계 권력자로부터 나왔으면 아무도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김여정이라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 존엄인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북한판 10계명에 따르면은 수령의 말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오류성이다. 무조건적 복종, 무비판에다가 무오류 이러면은 그 체제는 언젠가는 자그마한 실수로 결정타를 맞는데, 이게 오물 보낸 게 바로 결정적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질적인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서는 민주투사, 진보, 뭐 민족주의자 이런 식으로 위장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곤란되기는 쉽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보내는 것을 옹호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을 비판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김정은 편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4대로 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첫 문장이 이러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인류의 수치다. 그 인류 안에 한민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많은 동족을 죽인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이미 2명이 자연사 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자연사 할 거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권리에 의해서 타도됨으로써 응징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앞날에 던져진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이 물음표에 답해야 우리 민족이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유와 평화를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공짜가 우리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도록 하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북 풍선이고 대북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기 싫다면은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심리전, 대북 풍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대북 풍선 반대하고 대북 방송 반대하는 자는 김일성 세력입니다. 침을 뱉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